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그렇죠? 금요일 날 시장 전체적으로 한번 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또 시장이 어떻게 될지 우리 이번 주에 또 중요한 부분들도 일단 좀 체크를 해야 되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저는 카카오에서는 서비스 하지 않는다는 거 아마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번 내일이죠. 7월 22일 날 저희 증권대학, 주식대학 2기 일단은 개강을 합니다. 개강을 하니까 이거는 완전히 어떻게 보면 초보에서 중급, 그러니까 초보급에서 주린이 예산 중급 정도로 점프할 수 있는 그러한 커리큘럼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10시간 정도 강의를 진행을 할 겁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셔서 내일 첫 번째 강의는 7월 22일 토요일 오후 1시 내일입니다. 내일 오후 1시에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레귤러로 수요일날 저녁 8시에 강의를 진행을 하니까 기억을 하셔가지고 필요하신 분들 수강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장 전체적으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미국 시장은 좀 많이 조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새벽에 마감있는 미국 시장을 보고서는 좀 놀란 분들도 많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이 좀 듭니다. 미국 안에서는 대부분 IT 종목군들은 좀 조정을 받아주는 모습이 일단 있었고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테슬라도 좀 조정을 많이 받았고요. 주가가 9% 정도 빠졌습니다. 9% 정도 빠지는 모습이 일단 있었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도 사실 조정을 받았죠. 3.3% 정도 조정을 받았고요. 알파벳도 지금 2.3% 정도 좀 강하게 조정을 받아주는 모습이었고, 애플도 1%대입니다만은 대부분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쪽이 일단 조정을 받는 가장 주된 이유들 중에 하나는 미국의 어떻게 보면은 금리 인상 사이클, 그러니까 금리를 조금 더 인상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일단 나오면서 기술주가 좀 부담스러운 그런 모습이 일단 보였고요. 금리를 인상하면은 미국의 달러 인덱스, 달러가 좀 강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미국 내에서는 달러 인덱스도 조금 강해지는 그런 모습들도 일단 보였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이 일단은 보이니까 우리 시장에서는 바로 걱정을 좀 했었죠. 미국의 기술주들이 대부분 조정을 받으니까 우리도 조정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특히나 최근에 우리 시장을 이끌고 있었던 게 2차전지였는데 2차전지 관련돼서 테슬라가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의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도 좀 조정을 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담감들도 일부 작용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기억을 해둬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는 단순히 이제 US 달러 인덱스가 좀 강세를 보이는 모습입니다만 이게 강세를 보였다라고 해서 하루하루의 시세를 여러분들은 관심을 크게 두시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나스닥의 전체적인 흐름 자체를 보면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일단 보이고 있죠. 그럼 여기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락하고 난 다음에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달러 인덱스의 강세 부분은 기술적 반등 영역에 포함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달러 인덱스가 중요하긴 하죠. 달러 인덱스가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은 단순히 이제 달러 인덱스가 강세를 간다, 약세로 간다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어떻게 보면 조금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다. 왜 그러냐 하면 최근 들어서 이제 달러가 약세 움직임을 보여줬던 가장 주된 이유들 중에 하나는 원래 이제 달러 인덱스라고 하면은 달러를 대비해서 6개 통화의 움직임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유럽이라든지 여러 여타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좀 올리는 그런 모습이 일단 있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을 2번 한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한 번 정도 하고 더 이상 안 하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기대가 그런 부분들이 사실 좀 있었어요. 심지어는 아무리 그래도 이제 금리를 조금 낮출 가능성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도 좀 있다 보니까 달러 인덱스가 당연히 유럽의 통화라든지 다른 중기축 통화에 비해서 강세로 가기가 조금 힘든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이 다시금 이제 금리 인상을 2차례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달러 인덱스가 강세로 보였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식의 형태가 되면 우리 시장이 좋지는 않죠. 좋지는 않을 거고 최근에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도 계속 좀 약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서 강하게 사기엔 조금 부담스러운 시장이다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요번에 그 증권대학에서 그런 얘기를 예전에 우리가 예전에 교육과정이 다른 교육과정이 하나가 있었죠. 우리가 총 교육과정이 기본적으로는 제가 2개 정도로 교육과정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교육과정은 방금 이제 말씀해드렸던 증권대학 오픈하는 부분 요번 2개월에 한 번씩 보통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차트를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HDS를 잘 쓸 수 있나 효율적으로 쓸 수 있나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추세 매매하는 부분,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파워 트레이딩, 제가 하고 있는 게 파워 트레이딩인데, 이 파워 트레이딩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줄을 그렇게 끌 수 있나요? 라고 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기초적인 부분들을 좀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강의 부분에서는 이걸 갖다가 한 30가지 정도의 원칙으로 묶어서 어떤 식으로 풀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해드렸는데, 6월 달에 우리 저번에 교육을 했던 것이 이제 프로 투자 특강 이 부분의 강의를 진행을 했었고, 이번에는 이제 증권대학 강의를 1단계 실전반 강의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강의에서도 역시 이제 줄 끊는 거 이런 걸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 여기 지금 추세가 깨진 거 보이시죠? 추세가 깨졌으니까 부담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추세가 깨지는 거는 사실 중요하진 않고요. 보통 추세가 깨지면은 기억을 해 둘까요? 주가가 상방으로 갈 때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주가가 상방으로 가다가 추세가 깨지잖아요. 추세가 깨지면 보통 시장에서는 추세가 깨졌으니까 그냥 하방으로 간다 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하방으로 가는 것보다는 가장 많이 나오는 건 패턴이 가장 많이 나와요. 여기서도 주가 이런 식으로 가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패턴이 이제부터는 나올 가능성이 높다. 하락으로 바로 가는 경우는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고요. 안 되고, 여기 안에서 보통은 패턴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패턴이 완성이 돼서 지속형으로 그냥 계속 상방으로 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는 패턴으로 가고 난 다음에 기울기 자체가, 여기 보시면 상승 추세의 기울기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 기울기보다는 이 기울기가 좀 완만해졌죠. 완만한 추세의 진행 자체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추세가 그냥 지속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하락으로 가는 경우인데,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드리는 가장 주된 이유들 중에 하나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패턴 이상만 위치를 하면은 시장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상방으로 간다. 이렇게 지금 되겠죠? 반전형 패턴만 아니면. 지금 여기 추세가 깨졌던 부분에서 같은 부분을 적용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교육을 시켜드리는 게 아마 유튜브라든지 하는 부분을 통해서 저를 보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오늘 장 뭐 사야지라든지 하는 부분을 통해서 보신 분들도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만은, 제가 하는 교육들은 다 실전이죠. 실전에 사용을 하지 않는 거는 교육시키지 않는다. 알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죠?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한번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이제 증권사 몇 군데에다 강의를 진행을 했었어요. 여기만 제가 이제 강의는 한 지가 2002년부터 시작을 해서 강의를 계속 진행을 좀 해드리고는 있는데, 여기 지금 보면 여기가 제 책이죠. 제 책에 보면 예전에 여기 적어놨죠. 여기 이제 책 나온 지 좀 됐어요. 2000 몇 년도에 나왔던 책인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보시면 예전에 강의를 해드릴 때도 15년 동안, 그때는 지금 20년 넘었는데, 그렇죠? 책 나온 지가 꽤 됐네요. 지금 보면은 2002년부터 제가 강의를 진행을 했고요. 매일경제아카데미, 동아경제아카데미, 이거는 경제신문하고 같이 했던 거고, 대학은 영남이공대학교, 그 다음에 청주대학교, 그 다음에 차이과대학에서도 강의를 일단 진행을 한번 한 적이 있고, 그 다음 대우증권, 교보증권, 프루덴셜증권, 없어진 증권사가 많네요. 현대증권 거의 다 없어졌네. 그죠? 교보증권만 살아남았네. 임직원 강의들도 일단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식의 강의력 자체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려고 하는 거고, 여기서 강의했을 때 그런 게 있었어요. 저기 프루덴셜 증권이 예전에 교육장이 영등포에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교육을 한번 해드리고 났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 그때 이제 펀드멘탈 교육을 했는데, 펀드멘탈 교육을 하고 난 다음에 이틀인가 있다가 문자가 왔더라고요. 문자가 어떻게 왔냐 하면, 대표님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정말 펀드멘탈을 제대로 한번 뒤통수를 맞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펀드멘탈 공부를 하기 위해서 저 노량진의 회계사 그 시험 치는 거기에 등록을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도대체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인가? 당신 지금 무슨 생각인가요? 왜 거기다가 그걸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딱 주식에서 돈 벌 만큼만 알면 돼요. 주식에서 돈 벌지 않는 내용들은 사실은 알 이유가 있다 없다?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딱 주식에서 돈 버는 만큼만 알면 되지 그 이상은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교육을 해드리는 부분도 딱 돈 벌 만큼만 합니다. 더 이상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실전 매매 안에서만 필요한 부분만 하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지금 얘가 추세 깨고 난 다음에 올라왔어요. 그렇죠? 올라오면은 아까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추세가 깨지고 난 다음에는 뭐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무조건 상방에 간다라고 얘기를 안 하죠. 무조건 상방이 아니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추세가 깨지면, 무조건 하방이 아니라 추세가 깨지면, 상승 추세가 깨지면, 상승 추세가 이탈되면,
예상이 되면 무조건 하방이 아니고,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나요? 첫 번째는 패턴, 두 번째는 원만한 상승 추세 지속, 세 번째가 뭐다? 세 번째가 추세 하락 추세. 그럼 여기 딱 깨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는 여기 어느 추세로 이제부터 갈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돼. 이렇게 딱 되면은 이제 어디 추세로 갈 거지? 라고 하는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밑으로 빠지는 추세가 이렇게 있죠. 그렇죠? 이렇게 있으면 이거 지금 돌파를 했잖아요. 돌파를 했는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또 있어요. 한 가지 더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패턴 중에서 이제 어떤 패턴으로 갈 것인지를 여러분들 고민을 한번 해보시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어떤 패턴으로 갈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패턴이라고 한다면 몇 가지 패턴이 있을 거잖아요. 얘가 지금 올라가니까 이제 패턴이 만들어지는데 제일 좋은 패턴이 뭐죠? 가장 일반적인 패턴은 수렴이잖아요. 고점과 저점이 떨어지는 수렴형 패턴이 일단 있고요. 고점이 떨어지고 저점도 저점 올라가는 이런 수렴형 패턴. 보통 수렴형 패턴은 지속형 패턴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죠? 위쪽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수렴형 패턴 중에서는 어떤 패턴도 있냐면 이런 패턴도 있죠. 저점은 그대로 있고 고점은 일치시키는, 고점을 일치시키고 저점은 높여가는 이런 패턴도 있단 말이죠. 이걸 갖다가 시장 안에서는 패턴을 부를 때 상승 직각삼각형이라고 부르죠. 이거는 급등 패턴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급등 패턴. 그 다음에 패턴 중에서 뭐가 있냐면은 저점 부분은 낮추고 수렴형인데 고점 부분은 낮추고 저점 부분은 일치가 되는 이런 패턴도 있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한 가지 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는 여기 패턴이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패턴이면 다 똑같은 패턴이냐? 아니죠. 이게 최고 좋은 패턴, 이게 두 번째 좋은 패턴, 이게 세 번째죠. 그렇죠? 요 세 번째 패턴은 깨질 가능성도 있어요. 아니면 또 어떤 패턴도 있냐면 주가가 오르고 난 다음에 고점 부분 일치, 저점 부분도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직사각형 패턴도 있죠. 많이 밀리지 않고 이렇게 만드는 직사각형 패턴도 있는데 이 직사각형 패턴은 뭔가요? 이것도 급등 패턴이라고 시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급등 패턴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한 가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여기 지금 이전에 떨어지던 부분의 추세를 지금 돌려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면 얘가 지금은 전고점을 돌파를 하면 전고점을 돌파하면 뭐가 되는 건가요? 상승 추세가 되는 거고, 그렇죠?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면 패턴으로 가는 건데 패턴 중에서 1번, 2번, 3번 중에서 뭐가 좋다고요? 최고 좋은 건 얘 아니면은 얘, 그렇죠? 얘 둘의 이제 공통점을 좀 보게 되면 이전 고점까지 다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그렇죠? 얘도 마찬가지로 이전 고점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일단은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패턴이 이번에 주가가 올라갈 때 이전 고점을 돌파를 해서 상승으로 못 간다라고 하더라도, 그렇죠? 못 간다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어디까지 간다? 이전 고점까지만 올라주면 요 패턴 아니면 요 패턴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번에 올라갈 때는 이전 고점까지 갔으면 좋겠다. 만약에 이전 고점까지 못 가면 뭐가 되나요? 이전 고점까지 만약에 못 가고 여기서 이렇게 꺾이는 모습이 보이면은 이렇게 패턴으로 바뀌겠죠. 이등변으로, 그렇죠? 이렇게 패턴을 바뀌는데 요거는 요거고, 그렇죠? 만약에 고점 낮추고 이 저점까지도 이전 저점까지 밀리면 어떻게 되겠나요? 이건 하락으로 가겠죠, 그렇죠? 하락으로. 그러니까 이 패턴 중에서 어떤 패턴으로 갈지를 결정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가장 좋은 패턴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전 고점까지 가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이전 고점까지 가야 될 거니까 이번에 올라가는 부분이 어디까지 가야 돼? 이전 고점까지 무조건 가야 된다. 이전 고점까지 무조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을 봐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만약에 얘가 여기서 고점이 낮아지는 형태가 보여주는 그러한 형태가 되게 되면 집이 이쁘죠? 집이 이쁘고 여기는 뭐가 있냐면은 갑자기 이걸 왜? 여기는 닭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엔 통닭 한 마리씩 드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보시면은 그래서 지금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지금 중요한 거고 요것도 아직은 깨진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직은 깨진 건 아니기 때문에 요번 상승 부분이 이전 고점까지 갈 수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장이 단순히 조정받는다라고 해가지고 조정이 끝났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시장이 어떤 상황인지를 정확하게 직시하고 시장 안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공부를 시장이 아니라 뭔가 일을 잘하는 사람하고 일을 못하는 사람 두 가지가 있다면 일을 잘하는 사람은 낙천적인 사람인가? 아니죠. 낙천적인 사람이 아니고 부정적인 사람은 무조건 일하기가 좀 어렵고 낙천적인 사람도 우울증 걸리기 굉장히 쉬워요. 왜냐하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잘 안 되면 다음엔 잘 되겠지. 다음에 또 잘 안 되면 다음은 잘 되겠지. 또 다음에 안 되면 뭐지?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주식에서 수익을 낸다든지 아니면 사회생활에서 뭔가 성공을 하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포인트를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뭐에 약하고 지금은 어떤 상황이고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게 정확하게 판단이 돼야 내가 대응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교육이라든지 하는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때는 저는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그렇죠? 어떻게 대응을 하고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직시하게 되는 도구들을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많은 도움 받아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 개강하고 난 다음에는 또 한 2달 정도 걸려요. 처음부터 다시 배우시는 그 시간 자체가. 그리고 이번에 수강 신청하신 분들은 다음에 수강 신청하실 때는 같은 걸 다시 수강 신청하실 때는 50% 할인을 받으실 수도 있으니까 뭐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미국 시장이 좀 안 좋았는데 오늘 우리 얘기를 했던 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이거는 실전 프로 반에서 우리가 교육을 했던 건데 한번 보도록 하죠. 종목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종목이 이렇게 60분 봉으로 보고 할까요? 10분 봉으로 봐도 되는데 60분 봉으로 보고 가도록 합시다. 60분 봉을 딱 보니까 위에서 밑으로 올라가는 추세가 여기 하나가 있고요. 여기 굉장히 완만한 추세가 하나가 있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가 하나가 더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 추세 자체가 지금 보니까 뭐 하고 있냐면 부러졌죠. 그렇죠? 부러졌죠. 부러지면은 우리는 뭐로 가라 그랬냐면 피보나치로 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놔. 이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시장이 무너졌는데 어떻게 해요? 이게 아니고 시장이 무너져 있으면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은 대로 정해진 대로 그냥 가는 수순입니다. 여기가 일단 반등 포인트, 여기가 반등 포인트, 여기가 반등 포인트. 반등 포인트 3개 잡아 놔놓고 여기 반등을 하죠. 반등해서 올라가다가 무너졌어요.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 두 번째 반등 포인트 반등하고 무너지고 오늘은 어딘가요? 세 번째 반등 포인트 맞죠? 그렇죠? 여기서 진행이 되면 오전에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반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봐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 오전에 이거 잡아드린 대로 지금은 올라가고 있죠. 그럼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되냐? 무조건 반등을 했으니까 좋은 거다? 아니요. 지금 좋은 거 아니고 위에서 밑으로 빠지고 있는 요거 있죠. 요 추세 다시 지워놓고 추세선을 다 끄면 어떻게 되냐 하면 여기서 떨어진 추세가 하나가 있고 여기서 이렇게 떨어진 추세가 하나가 있죠. 잘 보세요. 세 번째 떨어진 추세가 여기 하나 있어요. 그렇죠? 여기 걸쳐진 봉이 있죠. 그럼 지수가 아래쪽으로는 얼마를 안 깨야 되냐면 오늘 단기적인 흐름에서 2597포인트 깨면 재미없어요. 안 깨야 돼요. 안 깨야 된다. 올라가면 2600포인트 근처에 또 저항이 있긴 한데 어차피 하락 추세에서 저항 자체는 돌파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첫 번째 돌파 포인트 자체가 2597이니까 2597이 안 깨지면은 거래 시장은 일단 무리 없는 걸로 보고 갑니다. 거래 코스피 시장, 코스피 2597포인트 단기 지지, 이탈전, 긍정 마인드 유지 가능. 시장 깨지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시장이 아직까지 저점도 무너진 게 아니기 때문에 시장 깨진 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여러분들이 시장 안에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예전에 어떤 사람 그런 얘기 하던데 주식 투자 참 쉽지 않나요? 왜 쉽냐고 물어보면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하죠.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시장이 오를 때 하면 되고 시장이 빠질 때는 팔면 되는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흐름을 자꾸 보고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를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됐죠. 그렇죠? 그래서 오전에 괜찮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은 지금 보면은 시장이 상방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중이죠. 그렇죠? 예전에 코스닥 시장에서도 우리가 교육을 해드린 대로 기법을 일단은 적용을 해서 지금은 수렴형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수렴 돌파를 했을 때 돌파했다고 무조건 흥분할 필요는 없어요. 항상 돌파를 하면 항상 저항을 받게 돼 있기 때문에 이때부터 시작해서 시장은 이제 다시금 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시장은 붙기 시작을 했고요. 붙기 시작을 했고 지금 보면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죠? 단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하나가 있는데 여기서 밑으로 빠지고 있는 게 하나가 있죠. 여기 추세선이 여기 하나가 있는데 이 선을 지금 기억을 해야 돼요. 이제 이 선을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쪽으로 900 지금 50포인트 언저리 950포인트인가요? 950포인트 언저리에 있네요. 950포인트
970포인트 그 자리가 지금 저항이 됩니다. 코스닥은 950포인트 위로 올라가면 저항받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가세요. 그게 저항받을 수 있다는 얘기 자체가 무조건 밀린다는 뜻은 아닌데, 무조건 밀린다는 얘기가 아닌데, 코스닥은 950포인트에서 970포인트 사이 매물대 저항선 위치 참고합니다. 저항선 근처로 올라가면 또 살짝 가지고 있는 종목들 관리 쪽으로 일단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은 하고, 그러니까 오늘 강세 보이는 종목은 사실은 위쪽으로 지금 950포인트만 20포인트 정도 남았기 때문에 지금은 종목을 사실은 막 따라붙기에는 사실 쉽지는 않은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들어요. 이거 중요한 내용이죠. 시장이 올라갈 때 대부분 사람들은 위에 저항을 신경을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올라갈 때는 전부 다 흥분을 하고, 아, 미치겠다, 막 지금 뭐 사야 되는데 이렇게 되고, 종목이 빠질 때는 아, 어떡하지, 손실이 커질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제대로 대응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는 시장이 빠지면은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고민을 해야 되고, 시장이 오르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을 어떻게 팔아야 될지,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고민을 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안의 종목들은 또 어떤 종목이 강세로 가는지 또 잡아봐야 되겠죠. 또 잡아봐야 될 테니까 한번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안의 종목들 중에서는 거래소 시장에서는 금량 일단 오늘 반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오전에 일단 언급해드린 것 같고, 유한양행도 말씀을 일단 해드렸고 11% 갑니다. 포스코 홀딩스는 제가 유튜브에서도 언급을 해드렸는데 현재 한 23% 정도 수익 계속 기록 중이고 계속 몰고 가도록 하죠. 요거는 여러분들한테 예전에 그 얘기를 한번 했어요. 항상 이제 바닥권에서 신고가 나오는 종목은 의미가 있다. 이거 교육 시간에 해드린 거죠, 그렇죠? 그렇죠. 종목이 절대 느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는데 느리지 않고 열심히 뻗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도 하고 있는 중이고, 이전에 다 말씀을 해드렸고, 삼성 엔지니어링도 말씀해 드렸고, LG 에너지솔루션 올라옵니다. 요거는 아마 의량주라고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분들도 좀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밑으로 빠지고 있는 추세가 이렇게 되어 있죠. 항상 중요한 것은 일봉상의 추세가 넘었으면 공략은 할 수 있어요. 공략은 할 수 있고, 오늘 부분에 LG 에너지솔루션 타이밍 떴습니다. 타이밍 떴는데 첫 번째 저항 부분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죠. 57만 6천원 가격권이 첫 번째 저항이에요. 57만 6천원 가격은 첫 번째 저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이런 거 할 때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리딩을 한다든지 그렇게 할 때 그런 걸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 여러분들이 보통 종목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이유가 비중 때문에 좀 부담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종목에 대해서 비중 때문에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비중의 부담을 안 느끼기 위해서는 한 종목이 한 게임, 이 게임에서는 만약에 실패했을 때 나는 얼마를 잃고 게임을 끝낼 것인가. 보통 그러잖아요. 낚시할 때도 미끼를 던졌는데 뭐 고기가 미끼만 묶고 가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LG 에너지솔루션은 오늘 타이밍 떴습니다. 오늘 타이밍 떴기 때문에 심지어는 오늘 매수도 가능한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 종목 사실 때 이렇게 하시면 되죠. 57만 3천원 3천원 일단 잡아놔 놓고, 이탈 가격이 얼마냐 하면은 여기잖아. 54만 3천원 54만 3천원, 그렇죠? 이 종목에 들어가서 만약에 실패했는 경우에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30만원 정도 잃고 게임을 끝내자 라고 했을 때는 얼마 살 수 있어요? 570만원까지 살 수 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해 드릴게요. 종목이 물려가지고 이거 물타기를 해야 되겠다, 그렇죠? 물타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만약에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냐 하면, 원래 처음에 매수했던 금액만큼 사놓으면 돼요. 채우면 그런 식으로 하셔도 되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종목이 만약에 실패를 하더라도 30만원 잃고 게임 끝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구나 쉽게 할 수가 있죠. 대표님, 이거 저는 뭐 30만원이 아니고 한 90만원까지도 가능한데요 라고 생각을 하면 1700만원까지 가능하죠. 내가 얼마만큼의 데미지를 잃어도 괜찮은지를 항상 계산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트레이딩을 해 가신다면 그게 뭐 무리는 없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체크는 일단 해드리고, 참고. 왜 이거 참고라고 하냐 하면 61만 4천원이면 얼마 안 되잖아. 그죠? 승률이 얼마 안 되니까. 61만 4천원이 얼마가 안 되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타이밍 일단 떴고요. 타이밍 떴고 단기 추세 전환, 일봉상 추세 전환. 상승의 진입입니다. 참고만 일단 하세요. 하지는 않을게요. 참고 일단 하시고, CJ 제일제당 아직 아니고, SK이노베이션은 지금 박스예요. 시장 안에서는 SK이노베이션이 좋다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SK이노베이션 그냥 박스입니다. 지금 보시면 하락으로 가고 있는 중이라서 이번에 하락 자체가 조금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쟤는 이렇게 박스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참고 일단 하시면 될 거. 삼성화재, KT는 아직 아니에요. 시장 안에서 KT 관련해서 좀 긍정적인 얘기들도 많이 나오던데 KT 아직 아니고, HD 현대도 아직은 아니고, 카카오페이 아직 아니고, 아모레퍼시픽, 오리온 뭐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오늘은 눈에 띄는 게 그래도 그나마 눈에 띄는 애는 LG에너지솔루션하고 SKI테크놀로지도 나쁘지 않네요. SKI테크놀로지도 일단 나쁘지 않은 그런 모습을 일단 보입니다. 흐름 자체는 완전히 잡지는 않았는데 나쁘지는 않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시총 상위 종목군들 움직임 한번 볼까요? 오늘 슈팅한 종목들을 볼 수도 있지만 시총 상위만 볼게요. 오스코텍은 22% 갑니다. 건강리님 잘하시네요. 형님들 잘하시네. 오스코텍 같은 경우에는 오늘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참고 일단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지금 돼 있죠.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요 추세까지도 지금 다 뛰어넘었고 N자 하고 있다 그렇죠. 지금 N자 하고 있는데 이렇게 N자 하고 있잖아요. N자는 여러분들이 시장 안에서 N자를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끄시는 분들도 많은데 웬만하면 자기 마음대로 안 끊는 게 좋죠. 그렇죠? 여기 보시면은 예전엔 여기까지 밀렸는데 요 추세에 대해 하단까지 안 밀리고 반등을 일단 해주는 모습이 일단 보였고 오늘은 일단 돌파입니다. 이건 한번 살펴보긴 해야 되겠네요. 다시 최근에 뭐가 또 바뀐 게 있나? 최근에 또 바뀐 게 있나?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어스코텍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의견 자체가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유진투자증권하고 하나증권에서 신규 커버 일단은 들어왔는데, 신규 커버 들어왔는데 내용들 한번 그래도 볼까요? 오늘 뭐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군들도 굉장히 좀 뭐 시장 안에서 좀 다시금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좀 많이 보이고 있어서 그렇죠?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군들도 한번 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면 요거는 오스코텍 이제 보시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되는 것들 중에서 저는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게 옆에 의견이 어떻게 바뀌고 있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4월달 한 번 의견이 나왔네요. 그렇죠? KB투자증권에서 신규로 커버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2022년 7월달 지나고 2023년도 들어가지고 의견이 5월달까지 의견이 일단 나왔고, 그렇죠? 하나하고 유진투자증권에서 새로 의견을 좀 제시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특별한 의견 자체는 없습니다. 의견 자체는 일단 없고요. 오스코텍은 대표 파이프라인 부분에 대한 성과 자체가 이제 좀 나타나지 않을까 뭐 이런 식의 얘기들도 일단 있고 뭐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 일단은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뭐 좀 이렇게 반등을 하고 있죠. 근데 이번에 N자 일단 돌파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은데 요거는 아마 등락이 커서 다른 좀 쉽게 매매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렇죠? 참고만 일단 하시고 에코프로 HN 일단 반등이죠. 하나기술, 보르노 일단 반등, 윤성 FNC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다시금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JO가 오늘 강세네요. JO는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고 패턴 강세 지금 만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일단 보이긴 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아직 아니고요. 케어젠도 K젠은 그냥 가고 있는 중이고 탑머티리얼즈, HK이노에 뭐 이런 종목군들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코스닥은 그렇게 종목이 땡기는 종목이 별로 없네요. 제가 보통은 여러분들한테 종목을 보통 계속 좀 드리는데 오늘은 뭐 일단은 뭐 이런 부분은 그다지 많지는 않은 것 같으니까 참고하시고 아까 거래소에 있는 종목군들 말씀드렸던 것 위주로 일단 좀 봐주시면은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시장 안에서 종목을 골라내든지 아니면 종목에 대한 흐름 자체를 잡아낼 때 한 가지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은 이게 어떻게 보면 이미지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원칙이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뭘 알고 있는가에 따라서 수익은 굉장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 일단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에 어쨌든 여러분들의 투자력을 올릴 수 있는 교육을 행복 주식대학 2기를 개강을 하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여러분들 투자력을 올릴 수 있는 많은 부분 또 진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 일단은 화이팅입니다. 화이팅!